남편들이 말하는 이혼하고 싶을 때. 지난주 토요일 새벽 한 남성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작성은 하지 못했습니다. 펜을 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가 안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맹세했던 그 약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서류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남자를 이 지경까지 몰아온 걸까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싶다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쉽게 꺼내기 어려운 남편들의 속마음입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순간들, 그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간, 존재가 투명인간이 될 때. 5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책임졌습니다. 매달 월급을 통장에 고스란히 넣었고 주말이면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 애썼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바빠서 함께하지 못한 것이 늘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독립한 지금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아내를 놀래켜주고 싶어서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꽃도 사고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도 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여보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반가워하기는커녕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케이크라도 같이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다며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온 꽃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그는 홀로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냐고, 누구랑 만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었다고, 왜 그렇게 간섭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남편은 간섭하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은 것뿐이었습니다. 그 후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아내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듣는 척만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함께 어디 가자고 제안해도 피곤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집에 있으나 마나 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주말에도 아내는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월급 넣는 기계처럼 취급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해도 들어주지 않고 존재감이 없다면 혼자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 순간, 끊임없는 비교와 비난을 들을 때. 60을 앞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고 아이들 대학까지 보냈고 빚 없이 살았습니다. 스스로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내는 늘 다른 집과 비교했습니다. 동창 남편은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에 산다고, 이웃집 남편은 승진해서 연봉이 많이 올랐다고, 친구 남편은 해외여행을 자주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면 아내는 남편 자랑을 하는 다른 아내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출세를 못했느냐고, 왜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고, 더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인생처럼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취직했습니다. 남편은 기뻤습니다. 축하한다며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 회사는 아버지 회사보다 훨씬 크다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었고 남편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자신을 그렇게 폄하하느냐고, 자신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결국 이런 평가를 받는구나 싶어 허무했습니다. 아내에게 자신은 실패자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 무시당하며 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순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 될 때. 한 남성은 성격이 온화했습니다. 다투는 것을 싫어했고 평화로운 가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의견이 달라도 대부분 양보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패턴이 생겼습니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편 탓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면 아버지가 관심을 안 가져서라고 했습니다. 집이 지저분하면 남편이 치우지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남편이 돈을 못 벌어서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설명하려고 하면 아내는 변명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참고 사과하면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대충 넘어가려고 한다고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 약을 싸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죽도 끓여서 갖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난방을 너무 세게 틀어서 자기도 감기에 걸렸다고 탓했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위해 한 일인데 오히려 비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픈 사람과 다툴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회복하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런 말을 들어서 속상했다고, 좀 서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자기가 아플 때는 위로는 안 하고 나중에 와서 따진다고 화를 냈습니다. 결국 남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도 자신이 잘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이 선의로 한 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수하면 당연히 잘못이고 잘해도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하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잘못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이 관계는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순간, 친구가 아니라 적처럼 느껴질 때. 결혼 초기에는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무슨 일이든 이야기했고 고민을 나눴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관계가 변했습니다. 이제 친구가 아니라 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와 갈등이 있었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위로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처심을 못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편을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는데 오히려 언격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서도 힘들었습니다. 숨 쉴 곳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날 남편은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미리 말하고 허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아내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집안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닌다고 비난했습니다. 남편이 항변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안 되는 모임이고 미리 말했고 동의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이 모이면 아내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을 걸면 대충 대답했고 시동생들과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진땀을 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족들을 비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렇고 시누이는 저렇고 모두 자기를 무시한다고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변호하면 아내는 더 화를 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 가족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멀어지고 남편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사람이 아내여야 하는데 그 아내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동지가 아니라 적 같았고 파트너가 아니라 감시자 같았고 배우자가 아니라 적대자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자문했습니다. 결혼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라면 의미가 있을까 의심했습니다. 5번째 순간,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 남편은 원래 자신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